네, 이항영의 월 가이드 시간입니다. 새로운 월 분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미증시가 조금 더 나아가길 바라면서 이항영 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상으로 만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님.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직접 스튜디오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M7을 넘어 투자 대상을 넓혀야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1분기에는 M7의 성적표가 완전 엇갈렸죠.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만 올랐습니다. 뭐 테슬라 말할 것도 없고요. 애플 그리고 참 알파벳 아슬아슬합니다. 이제 M7 이외에 더 눈을 넓혀야 된다는 시각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그7 주식 위주의 상승에서요, 여타 종목군의 강세가 점차 두드러지고 있음을 잘 아실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인정은 안 할 뿐인데요. 몇 가지 확인 들어갑니다. 지난주 52주 최고가 주식이요, S&P 500 주식 중에서 무려 120여 개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최근 3년 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즉 시장의 확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에 위에 있는 주식이요, 전체의 83%인데요. 이런 83%라는 수치는 2021년 8월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매그7의 지수 상승 내 영향력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1분기에 전체 상승폭의 37%가 바로 7종목이 차지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됐다고 보여지고 있겠고요. 특히 3월만 좁혀보면 매그7 주식의 상승률이 1.6%입니다. S&P 500은 상승률이 3.1%였으니까 물론 여전히 강한 주식도 있었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률이 지수 대비 좀 부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S&P 500은 금년에 22번째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는데요. 3월에 강한 섹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면 에너지, 유틸리티, 소재, 산업, 금융주 등입니다. 앞서 3% 이상 지수가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술주는 불과 1.9%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이거죠. 매그7 외의 주식들의 상대적 강세가 3월에 이어서 4월에도 이어질 것인가라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올 4분기가 되면은요, 매그7을 이상으로 나머지 493개 기업의 이익 증가가 더 커질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매그7과 기타 주식의 이익 증가율 전망을 표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상대적으로 1분기와 2분기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즉 매그7의 상대적 이익 증가율이 훨씬 높은데요. 3분기는 엇비슷해지더니 4분기는 우리가 파란색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즉 493개의 주식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이익의 증가에 대한 함수가 가장 큰 독립 변수가 되겠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당장 모르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요, 493개 주식의 상승률이 더 커질 수 있다는데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을 어떻게 접근하냐는 것이 되겠는데, 가장 쉬운 것은 역시 ETF로 좀 여러분들 분산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가지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S&P 500,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SPY라는 것은 시가총액 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큰 것들이 비중이 훨씬 클 수밖에 없겠는데요. 상대적으로요,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RSP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것은 S&P 500 지수에 연동되지만 구성 종목은요, 500개 종목을 쉽게 해서 2%씩 갖고 가는 겁니다. 동일리 비중으로 갖고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보면 0.2%씩 되겠죠. 정확히 보면요. 약간 밸런스 할 때면 약간 차이가 나지만 이 고유 그 종목들이 500여가 비슷한 종목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RSP 168달러 정도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시가총액 외의 주식들, 큰 거 외의 주식들을 골고루 갖고 가기 때문에요. 이런 트렌드에 여러분들 올라타실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좀 더 확산해서 중소형주로 중심을 가겠다 그러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러셀 2000, 즉 1000등부터 3000등까지의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심벌은 IWM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200달러 초반에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1분기에 M7의 성적표가 엇갈린 만큼 2분기에는 조금 더 눈을 넓혀야 된다. 자, 어떤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집중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사이트였고요. 이어서 월가의 외신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AI와 반도체가 아니고 이제 원자력인데요.
네, AI와 원자력 보겠습니다. AI가 원자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속도로 굉장히 이제 생산 능력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AI의 데이터 센터에 워낙에 많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원자력 기업들도 1분기에 주가 상승이 어마어마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AI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축되는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핫 이슈가 되겠고요. 거기에 수많은 지금도 훨씬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와중에 원자력이 이러한 엄청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게 매우 적합할 것이라는 얘기가 작년부터 많이 좀 들려왔었는데요. 실제로 2011년이었죠. 벌써 13년 전인데요. 정말 세월도 빠릅니다. 후쿠시마에 참사가 있었고요. 그 당시 또 셀시추의 혁명기에 닿으면서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 원자력 시장은 크게 위축됐습니다. 미국만 보면은요, 2000년 이후에 24년 동안에 고작 2개만 신규 성장됐거든요. 생산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계 원자력 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 세계 전력 수요에서 2022년은 9.2%를 차지해서 4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AI가 급속한 팽창으로 인해서 반전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각 데이터 센터 하루에 수만 가구의 전력을 쓰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현재 전략 수요가 전체에서 2.5%를 차지하는데요. 2030년 되면 전체 수요에서 7.5%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전력을 쓸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탄소 배출이 재료를 추구하는 최선의 추세인데요. 거기에 원자력 발전이 이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으면서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발전 기업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가 분류되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저희도 자주 언급드린 주식인데요. 여기 CEO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최근 실적 발표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세상이 분명히 우리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런스에서 4개의 종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텔런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OTC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만 보여드리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퍼블릭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 비스타라 등이 대표적인 기업으로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스트라 등 실제로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나타낸 원자력 기업입니다. 자, 앞으로 원자력이 엄청난 AI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헤드라인 보시죠. 야후 파이낸스입니다. 억만장자의 선택입니다. 바로 오픈AI CEO 샘 울트먼이 투자에 나섰는데요. 그 4개 기업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분이 워낙 오픈AI CEO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전에는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인 인큐베이터 Y라는 것을 이끌었던 것이 되겠고요. 다양한 펀드를 통해서 스타트업에 성공적으로 투자하면서 억만장자가 된 인물인데요. 오늘 얘기하는 것은 지지난주에 상장된 레딧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표 투자 기업은 역시 레딧, 이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8일 동안 CEO로 재직한 적도 있습니다. 레딧에서요. 그리고 2014년에 레딧에 대한 투자를 발표하면서 자기가 그 전에 9년 동안 매일 이 레딧을 썼다고 얘기하면서 Y 컴비네이터에서 창립자도 알게 되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AI 교육 데이터에 경쟁 우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어비앤비인데요. 이거는 CEO의 브라이언 체스키랑 제가 절친한 친구란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오픈 AI에서 작년 한때 CEO에서 한 3, 4일 동안 해고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에어비앤비의 체스키가 그를 지지하기도 했었는데요. 여하튼 2008년에 에어비앤비에 $10만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버인데요. 이것도 역시 초기 투자가입니다. 차량 공유 앱에 $10만 투자했고요. 2010년대 초반이 되겠는데요. 블로그 한 게시물에서 우버가 종종 자동차 소유에 대한 더 저렴한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협업 및 프로젝트 관리 전문 소프트 기업으로 유명한 아사나가 되겠는데요. 2016년에 첫 투자를 했고요. 첫 투자 당시에는 명확한 업무와 목표를 제시하고 명확한 빈번한 측정을 하는 등 비즈니스에서 많은 의사소통 문제를 아사나가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언젠가 전 세계 수억 명의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거로 예측하는 등
대표적인 어떤 IT의 스타트업에다 골고루 투자한 대표적 인물이고 이런 주식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픈AI CEO 샘 윌트먼은 그 오픈AI 이전부터 여러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성공적인 투자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기업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새내기의 반란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샤크닌자가 매수 의견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1년 가량밖에 되지 않았는데 실적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다고요.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주부님들 중에서도 이 브랜드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홈쇼핑에서 간혹 봤고요. 코스트코에 가면 여기에 물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심벌은 SN이라는 기업은 이제 특이해서는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이제 2,000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혁신 브랜드 중에 하나로 알고 있겠고요. 미국 소비자 만족도 1위, 그리고 영국의 진공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 등등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브랜드가 되겠는데요. 이 작년 7월 말에 상장했기 때문에 새내기가 되겠는데요. 상장 이래 2번의 실적 발표했는데 2번 모두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 실적 기준을 보면 현재 진행된 것은 PR이 52배지만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PR이 16배 수준으로 툭 떨어지고요. 대부분의 그 신규 상장 기업이 그 적자인 기업에 비해서는 좀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6개 IB만 투자 기능을 제시하고 있고 최고는 $67 그리고 최저는 모건스탠리 $54까지 의견이 약간 갈리고 있지만은요. 브랜드를 좀 아시고 익숙하신 분들은 공부해 볼 만한 주식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직접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입국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